자,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압도적인 근육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의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는 그 엄청난 장면들. 맞아요. 우리는 테르모필레 전투를 바로 그렇게 소수 정예가 보여준 장렬한 희생으로 기억하고 있죠. 바로 이 장면이죠. 레오니다스 왕이랑 그의 정예 병사들이 거대한 제국의 물결에 맞서서 서구 문명을 지켜낸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모습으로요. 이 이야기는 용기와 희생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피와 희생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을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이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 300의 절반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이야기가 왜 전체 그림의 딱 절반에 불과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10년 전 마라톤 전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아테네한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복수는 물론이고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군을 일으킵니다. 당시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군대가 너무 많아서 강물을 다 마셔버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물론 현대학자들은 숫자에 좀 과장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수십만 명의 육군과 수백 척의 함대가 동원된 그야말로 그리스 도시국가들한테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재앙 같은 위협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스파르타에서 아테네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전쟁의 판을 미리 읽고 있던 진짜 설계자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랑은 정말 결이 완전히 다른 리더였어요. 전장의 맨 앞에서 창을 휘두르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와 전략,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읽어서 전쟁의 판을 빼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기 3년 전에 아테네 근처 음광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져요. 모두가 이 공돈을 시민들끼리 나눠 갖자고 환호할 때 테미스토클레스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은으로 군함 200척을 만들어야 합니다. 페르시아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해군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겁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위협을 본 거죠. 놀랍게도 아테네 시민들은 그의 비전을 믿어줬습니다. 그 엄청난 돈은 시민들의 주머니가 아니라 200척의 최신의 전투함, 3단 노선으로 재탄생했고요. 이걸 단 3년 만에 해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아테네는 도시의 미래를 통째로 바다에 건 겁니다. 아니 근데 테미스토클레스는 왜 그렇게 해군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는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저 거대한 군대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보급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인이 20만 명이라고 치면 하루에 먹어치우는 식량만 해도 무려 280톤에 달합니다. 이걸 전부 육지로만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떤 계산에 따르면 20일만 행군하면 보급 부대가 자기들이 싣고 온 식량을 자기들이 다 먹어치우게 된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페르시아 육군은 생명줄처럼 해안선을 졸졸 따라오는 보급 함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몸은 엄청나게 큰 거인인데 그 심장이 몸 밖에 나와서 함대라는 혈관으로 피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그 혈관만 끊어버리면 거인은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테르모필레 전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는 더 이상 고립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합동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일부가 되거든요. 당시 그리스의 전략은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완벽한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스파르타가 테르모필레 협곡을 딱 막아서고 바로 그 앞바다에서는 아테네 해군이 아르테미시온 해협을 막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계획이었죠. 이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작전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오니다스의 임무는 뭐였을까요? 승리?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레오니다스는 출정 전에 왕이 죽거나 스파르타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까지 받았거든요. 그들의 진짜 임무는 단 하나, 페르시아 육군의 발을 최대한 오랫동안 묶어두는 것, 바로 시간 벌기였습니다. 그리고 테르모필레의 그 좁아 터진 지형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완벽한 무대였어요. 무거운 갑옷과 큰 방패, 긴 창으로 무장한 그리스 중장 보병은 좁은 협곡에서 빽빽한 방어벽을 만들어서 페르시아군의 유연한 전술과 엄청난 수적 우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스파르타가 이렇게 육지에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진짜 무대가 바로 바다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죠. 배신자가 나타나면서 테르모필레는 결국 뚫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 해군도 일단 전략적으로 후퇴하고요. 페르시아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아테네까지 밀고 들어와서 텅 빈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모든 것을 잃고 살라미스 해협이라는 그야말로 배수진에 몰리게 되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테미스토클레스가 진짜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충직한 노예를 크세르크세스에게 몰래 보내서 거짓 정보를 흘린 거죠. 그리스 함대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밤에 도망치려고 하니 지금 공격하면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고요. 이건 자신감에 차 있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크세르크세스가 정말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었고 거대한 페르시아 함대는 좁디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결과는요? 그리스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크고 둔한 페르시아 함선들은 자기들끼리 엉켜서 자멸했고 작고 날렵한 그리스 3단 노선들의 그야말로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해안가 황금 옥자에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는 정말 경악했을 겁니다. 자신의 해군, 그러니까 자기 육군의 생명줄이 눈앞에서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육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침공은 이걸로 끝난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첫째, 테르모필레는 장렬한 패배가 아니라 아주 성공적인 지연작전이었다는 것. 둘째, 전쟁의 진짜 승패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갈렸고 그 판을 짠 것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였다는 점. 스파르타의 희생은 그 자체로 정말 위대하지만 더 큰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역사는 과연 누가 만드는 걸까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빛나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그 영웅이 빛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설계하고 판을 짜는 전략가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겠죠. 스파르타의 용맹한 희생과 아테네의 날카로운 지략이 함께 있었기에 그리스는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